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청산 가치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뜻해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청산 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해요. 즉, 개인 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재산이 5천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이라면 청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 회생을 통해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은 최소한 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청산가치의 핵심이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 회생의 핵심 규칙 중 하나예요. 이 원칙은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를 줄여주더라도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칙이 생겼을까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월 소득 300만 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남는 150만 원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36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은 5,400만 원이죠. 하지만 내 재산으로 계산한 청산가치가 7천만 원이라면 이 5,400만 원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여러 재산을 살펴봅니다.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볼게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청산가치의 주요 요소예요.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뺀 나머지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에 1억 원 대출이 있다면 1억 원이 청산가치로 계산돼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치의 50%만 반영되지만 상속이나 혼인 전 재산이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는 신청 시점의 중고차 시세로 가치를 매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현재 상태와 연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돼요.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그리고 주식, 채권, 가상화폐 같은 자산도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이 자산들은 신청 시점의 시세로 평가돼요. 청산가치 때문에 개인 회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청산가치가 높으면 개인 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억 원인데 내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뿐이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모든 재산이 똑같이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재산 가치가 조정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여 년간 4,500건 이상의 사건을 성공시켰고 개인 회생 97%, 개인 파산은 100% 채무 감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사법고시 출신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5분 내로 정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무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